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대한민국에 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죠. 그게 어딜까요? 과거 한국을 방문해서 이곳을 직접 찾아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그랬죠.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라고. 그 장소가 바로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걸로 추정되지만요, 위치가 확인되는 건 극소수고요.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이 집중돼 있다는, 남한과 북한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상징이자 이름만 비무장지대지 사실상 중무장지대인 이 장소를 두고요, 평화의 디딤돌로 만들어보자, 이런 어찌 보면 꿈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게 과연 계속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도 협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비무장지대, 남북으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km씩 떨어져 있으니까요, 4km 너비고요. 동서로는요, 서쪽으로는 임진강 하구부터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까지 총 248km 길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요, 907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250분의 1 면적이에요. 여의도 면적의 200배 정도 되죠. 한국전쟁 전에는요,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시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있는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전을 벌이다가 목숨을 잃었죠. 2개월 만에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요, 남과 북 사이에 휴전선,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이 설정됐고요. 남북으로 각각 2km씩 4km 공간을 두고서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하면서 DMZ가 생겨났죠. 처음에는 실제로 비무장한 남북 군인들이 마주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1968년 북한 무장간첩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1976년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 도발이 이어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져 갔습니다. 그럼 이 지역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느냐? 계속 있었습니다. 정파를 가리지 않고요,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비무장지대 안에서 평화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도? 1988년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DMZ 내 평화시 건설을 제안했고요. 1991년에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 최초 합의가 도출됐죠. 그리고 실제로 뭐가 좀 진전된 적도 있었어요.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요, 한때 육로로 진행되기도 했고요. DMZ에 길을 내고 넘어간 거죠.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이 있었죠. 2004년 12월엔 개성공단에서 처음 생산된 제품이 육로로 운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요,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도 시범적으로 진행됐죠. 아까 왜 DMZ와 평화 얘기를 어떤 특정 정파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했습니다. DMZ 평화를 기원하는 콘서트, 문화제, 영화제도 열리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DMZ의 폭넓은 평화적 이용이란 게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요, 당장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러면 한국의 DMZ와 비슷한 곳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 10월 이전, 그러니까 독일 통일 이전이죠, 동독과 서독을 나누던 국경지대를 들 수 있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전 40년 동안에요, 동독과 서독 사이에 1393km의 철의 장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수많은 동독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서독으로 건너가려다가 목숨을 잃었죠. 철의 장막, 이곳 역시 한국의 DMZ처럼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요, 수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인력이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요, 철조망이 거친 이 독일의 국경지대가요, 아주 커다란 생태공원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네스반트라고 하죠. 역설적으로, 비극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이 살고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가 된 거죠. 통일이 되고 철조망이 거치고 지뢰가 제거되고 이곳을 보전하자는 민간 차원의 움직임까지 계속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한국의 DMZ와 비교하자면요, 독일의 그리네스반트처럼 DMZ 역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잦은 산불 등의 한계는 있지만요, DMZ에는 높은 산 위에 늪지대가 남아있는 곳도 있고요, 사냥을 비롯해서요, 80종이 넘는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죠.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제한된 DMZ는요, 생태계의 보고인과 동시에 판문점 등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이곳 DMZ를 찾고 싶어 하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독일과 우리의 상황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요, 언제 끝날지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었던 냉전 당시엔요, 독일 사람들 역시요, 서독과 동독을 갈라놓았던 국경지대, 이 냉전을 상징했던 장소가 지금의 그리네스반트처럼 변화할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뭔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것처럼요. 과거 그리고 지금의 남북 관계만 놓고 따져보면요, 어찌 보면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요,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DMZ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DMZ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안보 때문에 경제가 피해를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요. 지금은 상상일지라도 앞으로 계속 이러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언젠가 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